안녕하세요. 취미도서관입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스토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윤현우는 순양그룹에서 오노 일가의 허드렛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순양그룹의 해외 비자금을 찾아오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총상을 입고 절벽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는 줄 알았는데 1987년 과거로 돌아가 순양그룹의 창업주 진양철 회장이 10살 막내 손자 진도준으로 환생해 두 번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진 회장의 회감연에 참석한 진도준은 장손인 진성준이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치다 백자를 깨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어제 일을 사과하러 다시 본가를 찾은 진도준은 진 회장을 기다리다가 어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가 열세라 보고 김영삼과 김대중 중 누구에게 정치 자금을 댈지 논의 중이었습니다. 진도준은 단일화에 실패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라면 대선 자금을 노태우 쪽에 걸겠다고 말합니다. 곧바로 뉴스에서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속보가 보도되었고 진 회장은 진도준을 불러 단일화가 깨질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습니다. 진도준은 자기라면 욕심이 나서 양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진 회장은 반도체 사업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미국,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내 반도체 기업인 영진반도체도 두 손 들고 매각 대상으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진 회장의 자식들은 반도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사업을 접자고 주장합니다. 진 회장은 진도준에게 고래 싸움에서 어부지리로 새우가 고래를 이길 방법이 있겠냐고 물었고 진도준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진도준은 뒤늦게 진 회장의 질문이 반도체 사업에 관한 질문이란 걸 깨닫고 답을 하기 위해 본가로 전화를 합니다. 그 시각 진 회장은 사업차 바그다드에 있었습니다. 진도준은 진 회장이 돌아오는 항공편이 칼기 폭파 사고의 비행기인 걸 알게 됩니다. 고래 싸움에서 어부지리로 새우가 이기려면 새우 등이 터지지 않을 만큼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진도준의 메모를 확인하고 진 회장은 영진 반도체를 인수하기 위해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로 변경하여 비행기 테러를 피합니다. 진 회장은 진도준에게 정답을 맞췄으니 상금을 주겠다고 하자 진도준은 돈 대신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진 회장은 별 가치 없었던 분당 땅 5만 평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진도준은 진 회장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자신이 순양가에서 아무도 갖지 못한 서울대 법대 합격증을 가져다 줄 테니 자신의 가족을 다시 순양가의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진도준은 약속대로 서울대 법대에 수석 합격합니다. 그리고 분당 땅 5만 평을 매각하여 240억을 법니다. 그 돈은 전부 달러로 환전합니다. 이후 미국에서 투자 전문가 오세훈 대표를 만납니다. 한편 진 회장은 시장의 매각 대상으로 나온 한도제철을 3천억에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라이벌인 대형그룹도 한도제철을 인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 진 회장은 이 일을 후계 테스트의 일환으로 장남인 진영기 부회장에게 맡깁니다. 한도제철 인수 전에 외국계 투자회사도 참여하는데 바로 오세훈 대표가 있는 파워시어즈였습니다. 결국 한도제철 인수전은 순양, 대형, 파워시어즈 3파전으로 이뤄졌고 진영기 부회장은 계획했던 3천억보다 4,500억이 더 많은 7,500억의 한도제철을 인수합니다. 이후 진도준이 파워시어즈를 통해 투자한 회사가 나오는데 이는 바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IMF 외환 위기가 터집니다. 진도준은 오 대표와 손잡고 미라클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업계 2위인 아진자동차를 인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진 회장 역시 순양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아진자동차를 인수하려 합니다. 그러나 3천억에 살 계획이었던 한도제철을 무리하게 인수하는 바람에 사내 유보금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진도준이 아진자동차를 원했던 진짜 이유는 과거 윤현우의 삶 시절 아진자동차에 다녔던 아버지가 파업 중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뉴스에 나오자 이를 본 윤현우의 어머니가 너무 놀라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을 했었습니다. 진도준이 순양보다 더 크고 간절했던 소망은 바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 대표는 진 회장을 찾아가 순양자동차 지분 17%와 아진자동차의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합병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라이벌 대형에게 아진자동차를 뺏길 수 없었던 진 회장은 결국 오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진 회장은 대통령과 독대하여 아진자동차 인수에 성공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막은 줄 알았던 진도준은 어머니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집니다. 진도준은 어머니가 영끌하여 순양생활과학 주식에 몰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도준은 순양그룹에서 사업성이 없던 순양생활과학을 기업의 차세대 사업이 될 거라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액주주들을 끌어모은 순양생활과학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지만 갑자기 기업 청산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순양그룹과 관련된 투기성 헤지펀드가 순양생활과학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 팔아 900억이라는 큰 이익을 남깁니다. 진 회장은 이 자금으로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모기업인 순양물산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집합니다. 그 가운데 장손 진성준이 건설사 상무로 발령이 납니다.
합니다. 진 회장은 진성준을 난지도로 데려가 앞으로 있을 새서울타운 개발을 맡아 신도시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진도준 역시 새서울타운 개발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를 위해 미라클 오 대표는 순양가 사위인 검사 최창재를 찾아가 서울시장 선거에 그를 후원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대신 나중에 시장이 되면 새서울타운 개발권을 미라클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최창재는 건설사 사주 일가의 배임 횡령을 수사하고 일약스타 검사가 되면서 대중들의 지지 속에 여당에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진 회장은 사위가 정계에 진출한 것을 못마땅해 했고 여당 간사에게 전화하여 최창재가 한도제철 아진자동차 인수 당시 기획수사를 한 것을 알려주면서 이 소식이 알려지면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겁을 줍니다. 이에 공천이 어려워진 최창재는 진 회장에게 달려가 진도준의 조언에 따라 앞으로 제대로 재벌 저격수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순양생활과학이 청산 절차를 밟은 진짜 이유가 불법 승계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었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밝힐 것이라고 진 회장을 협박합니다. 결국 진 회장은 사위에게 백기를 듭니다. 서울시장이 된 최창재는 약속대로 진 회장이 아닌 오 대표에게 새서울타운 개발권을 내줍니다. 하지만 오 대표는 새서울타운 개발권 입찰 과정에서 최창재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제보로 구속됩니다. 배후에는 진 회장이 있었습니다. 진도준은 진 회장에게 자신이 미라클의 진짜 대주주라며 정체를 밝힙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는 진 회장의 질문에 진도준은 순양을 살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새서울타운 미공개 내부 자료를 이용해 진영기 부회장의 처가 식구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면 순양은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는 건설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진 회장은 오 대표의 무혐의와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무혐의를 맞바꾸었습니다. 진성준은 미라클의 새서울타운 개발을 방해하기 위해 상암 DMC에 입주할 계획이었던 케이블 TV사와 영화사에게 계획을 처리하지 않으면 순양의 광고를 끊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상암 DMC에 입주할 업체가 없어져 고민하던 진도준은 홈쇼핑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진도준은 대형그룹 회장을 찾아가 매물로 나온 홈쇼핑 채널을 사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되면 24시간 소비 욕망을 자극하는 홈쇼핑 덕분에 홈쇼핑 택배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이는 곧 물류업계 1위를 대형이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결국 장손 진성준은 새서울타운 불법 땅 투기, DMC 수주 실패에 따른 책임으로 지방 한직으로 발령이 나고 진 회장은 장자승계 원칙도 버리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경영권과 회사 지분을 물려주겠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진 회장은 계열사 분리를 통해 자식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계열사 간 채무를 갚기 위해 4천억이 필요했던 셋째 진화영은 돈을 구할 방법이 없자 미라클 오 대표를 찾아갑니다. 오 대표는 자금을 빌려줄 테니 순양백화점 지분의 30%를 담보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 대표는 유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주식 정보를 진화영 대표에게 흘리고 진화영은 백화점 공금 30억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다가 점차 판돈을 키워 1,400억을 유데이터 테크놀로지에 투자합니다. 진도준은 유데이터 테크놀로지가 28만원이 되자 미라클이 가진 유데이터 테크놀로지 주식 전량을 매도합니다. 이후 유데이터 테크놀로지의 분식 회계가 밝혀지면서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였고 진화영 대표는 1,400억을 잃고 담보로 맡긴 순양백화점 지분 30%도 미라클에게 뺏기고 맙니다. 결국 수세에 몰린 진화영 대표는 자신의 차명 지분까지 미라클에게 넘기고 순양백화점의 주인 자리를 내어줍니다. 미라클이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작전 세력에 관련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미라클 펀드 투자자들의 출자금 상환 요청이 쏟아집니다. 미라클을 인수하고 싶었던 진동기 부회장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진도준은 출자금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라클이 투자한 해외 주식 전부를 현금화합니다. 한편 진동기 부회장은 진도준이 해외 주식에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진도준의 포트폴리오를 빼내 자신도 따라서 투자합니다. 이후 9.11 테러가 벌어졌고 진도준을 따라 투자했던 진동기 부회장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면 진도준은 해외 주식을 미리 청산했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진도준은 하락장에서 우량주를 매수하는 펀드를 출시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섭니다. 펀드는 출시 일주일 만에 누적 판매액 1조 원을, 2주 만에 4조 원을 돌파합니다. 다른 업체들까지 펀드 출시에 동참하면서 펀드의 붐이 일어나 코스피는 반등을 하였고 한 달 만에 9.12 쇼크에서 벗어납니다. 반면 진동기 부회장은 폭락장을 예측하고 풋옵션에 100억을 투자했다가 또 한 번 큰 손실을 입습니다. 진도준은 연일 큰 손실에 휘청되던 진동기 부회장을 찾아가 순양증권 인수 의향서를 받아내면서 순양증권을 접수합니다. 진 회장은 금융주유사를 설립하고 진도준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진도준과 진 회장은 함께 기자회견을 가던 중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진도준의 비서인 하인석 대리가 차를 막아주어 다행히 진도준과 진 회장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진 회장은 이 사회가 열릴 때까지 자신이 코마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리고 외부와의 접촉을 일제 차단합니다. 병원에서 진 회장은 교통사고 충격으로 진도준을 알아보지 못하는 선방증세가 나타납니다. 진 회장은 선방증세를 숨기고 이사회장이 나타나 진도준을 사장 후보로 적극 지원하였고 순양금융지주회사
이사의 사장 후보에 진도준이 올라갑니다. 이후 순양자동차 주가 하락에 따른 진 회장을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진도준은 순양자동차의 신차인 아폴로에 대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2002년 월드컵 마케팅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둡니다. 월드컵 스페인전이 있던 날 진 회장은 사망합니다. 유원장에는 다른 자식들과 달리 진도준에게 물려줄 상속이 없었습니다. 진도준의 아버지는 인지능력 상실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 처리할 수 있다며 할아버지 병실 CCTV를 공개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진도준은 할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할아버지 비서에게 CCTV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던 중 진도준은 교통사고를 사주한 배우가 할머니인 증거를 찾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할머니의 순양생명 차병 지분 17%를 넘겨받습니다. 금융지주사 사장을 선정하는 주주총회의 날 진도준이 상속에 불만을 안고 진 회장에게 행패를 부렸고 진 회장은 대화를 나누던 중 사망했다는 문자가 전달됩니다. 할아버지의 비서였던 이 실장이 진도준이 자신에게 해당 CCTV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CCTV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실장은 진선준 편을 들어 지주사 지분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결국 진도준은 금융지주사 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진도준은 대권 꿈을 품은 서울시장 최창재를 이용해 진 회장의 지주사 설립이 상속세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금산분리 완화법 부결을 추진합니다. 그러던 중 진도준에게 우편으로 진 회장의 영상이 도착합니다. 진 회장이 유언장을 수정하던 날의 영상이었는데 진 회장은 진도준이 자신을 밟고 지나가야 앞으로 어떤 일도 못할 것이 없을 것이고 그래야 순양을 지키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할아버지의 기본 뜻을 알게 된 진도준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진 회장의 진짜 예산인 하나로 7천억이 되는 6억 달러의 비자금을 받습니다. 한편 진동기 부회장은 순양카드를 사들여 금융그룹으로 분리할 계획을 세우고 진도준을 찾아갑니다. 진도준은 순양카드 매각 대금으로 8천억을 제시합니다. 이에 진영기 부회장은 순양카드를 2배인 1조 6천억에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다급해진 진동기 부회장은 진도준에게 자신도 1조 6천억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올해 반을 지불하고 내년에 반을 지불하겠다고 하자 진도준은 순양물산 2% 지분을 담보로 요구합니다. 또한 진도준은 꼬리표가 없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진동기 부회장이 고객 휴면 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후 카드 대란이 퍼지면서 순양카드는 부도 위기에 처합니다. 진영기 부회장은 진도준을 찾아가 순양물산 지분 2% 담보가 있는 순양카드의 8천억 채권을 2배 가격인 1조 6천억에 삽니다. 진도준은 순양카드와 대형카드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채무를 전부 상환하면서 순양물산 지분 2%가 진영기 부회장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이 실장이 가지고 있던 순양물산의 차병 지분까지 더해 순양물산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러던 중 진도준은 대선자금 100억 원을 전달하는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진도준의 비서인 하인석 대리가 야당 후보 측에 접촉했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동기 부회장에게 벌어진 백상무가 진동기 부회장이 벌인 일이라 자백함으로써 진도준은 무사히 풀려납니다. 진도준은 진 회장에게 상속받은 유산 7천억을 사회에 환원하고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순양물산의 차기 회장으로 선임됩니다. 하지만 진도준은 또다시 일어난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진도준이 탄 차 앞에 세워진 트럭의 운전사였던 윤현우는 진도주의 사망을 목격합니다. 진도주는 윤현우로 다시 깨어납니다. 총에 맞아 바다에 떨어졌던 윤현우를 서민현 검사가 발견해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윤현우는 자신이 비자금 7천억을 붙은 꼬리표를 때려간 것이었고 비자금의 정체를 숨기고자 한 자가 괴한을 시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윤현우는 오 대표를 찾아갑니다. 순양의 불법 승계 의혹에 관련하여 진성준은 청문회로 나가게 됩니다. 청문회장에서 윤현우는 자신이 진도준 이사 사망 사건 현장에 있던 공범이라고 밝히고 사고 이후 진영기 부회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진도준 이사를 살해한 배우는 진영기 부회장이었습니다. 일로 순양그룹 오너 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윤현우는 미라클로 돌아가 오 대표와 다시 함께하기로 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